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강윤의 오늘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장준하, 함석헌, 문익환, 개훈재, 김수영, 리영희,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진보 진영에 뚜렷한 영향을 끼친 분들의 공통점 말입니다. 이분들은 진짜 보수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장준하, 구구민족단체 민족청년단 간부, 함석헌, 신의주 반공의거의 배우이자 공산주의가 싫어 월남한 사상가, 문익환, 미군 통역장교, 개훈재, 우익 반탁진영의 행동대장, 김수영, 의용군 끌려갔다 탈출해 거제도 수용소에서 수용됐다 남쪽을 선택한 반공포로, 리영희, 국군장교.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덕목인 도덕성, 일관성, 책임감, 지혜 등과 아무 상관없는 이들이 이분들을, 진짜 보수주의자인 이분들을 비난합니다. 심지어 한국전쟁 때 마오쩌둥과 미 8군 사령관 벤 플리트도 그 전쟁에 아들을 바쳤지만 한 번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킨 적도, 버려야 할 기득권을 버린 적도, 마땅히 희생해야 할 때 희생한 적도 없는 이들이 불의한 시대와 맞서 싸운 이들 진짜 보수주의자들을 비난합니다. 날이 추우니까 마음도 춥습니다. 시대가 추우니까 어른들이 그립습니다. 한겨레 곽병찬 기자의 칼럼 이건창 참 보수주의자의 통곡을 읽고 마음이 스산합니다. 모여서 같이 마음을 녹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여러분 오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시작할 때 보수주의자 얘기했던 거는요, 진보가 엉망이라서 속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보수가 제대로 서 있으면 진보도 제대로 서 있을 텐데, 진보가 또 제대로 서 있으면 보수도 제대로 서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합정동 국민TV 오면서 조금 우울했는데 여러분 만나게 되니까 우울하지 않겠습니다. 즐겁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 우리 국민TV의 꽃미남 정승조 아나운서 뉴스 브리핑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꾸미나님 칭찬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을 전면 수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당원 당규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의결을 했고 총무본부의 신속한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안 전 대표의 혁신안에는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해당 당원은 공직 후보에서 배제하는 게 있는데 이는 당원 당규의 조문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표는 또 향후 공천 물갈이를 위한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 측근은 당이 갈 길은 혁신 전당대회라면서 다음 주 중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의 혁신안을 100% 수용하겠다는 문재인 대표 측 발표에 대해서 당에 갈 길은 혁신을 통한 당 체질 개혁과 함께 혁신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주말과 휴일 동안 주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 중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대표 측은 이미 지난 9월 혁신안을 발표하고 문 대표의 답변을 기다렸다면서 혁신을 기피하고 미루다가 뒤늦게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을 호미로 막겠다고 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의 위기가 가중된 만큼 이제는 10대 혁신은 기본이고 이를 뛰어넘는 더 크고 강력한 혁신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혁신전대와 통합적 국민저항체제를 제안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혁신전대와 통합적 국민저항체제.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감사를 거부한 황주홍, 유성엽 의원 징계 요구 결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최근 현역평가 자료로 쓰일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황주홍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을 윤리심판원에 요구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원회의를 연 뒤에 당원 당규에 명시된 내용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당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집강매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무감사원은 오는 6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노 의원의 사안과 함께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는 의혹을 받는 신기남 의원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어제도 양정대 한국일보 기자가 이거 공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감사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예, 동국대 사태가 일단 고비를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을 포함한 동국대 이사 전원이 학내 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12월 총장 선임 과정에서 종단 개입 논란으로 시작된 1년여간의 동국대 사태가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어제 오후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이사회를 마친 후에 브리핑을 열고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원 사퇴한다며 현재 단식과 농성 중인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은 즉시 단식과 농성을 그만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단식과 농성을 그만두지 않을 시에는 전원 사퇴는 무효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단식 50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은 이사회 결정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 이사진이 교체되지 않을 시에 투신하겠다고 예고했던 최장원 대학원 총학생회장도 기대 이상의 결정이지만 아직 총장 보광 스님의 퇴임도 결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동국대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학생 여론을 확대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동국대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기진 않아서 다행인데, 예. 아이고, 앞으로 갈 길이 아직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가 어제 발표한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유보키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입장 발표 뒤에 로스쿨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고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나온 데에 따라서 앞으로 의견 수렴을 더 거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입장 발표 후에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이 심화되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간담회에서 어제 법무부의 입장 발표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됐다면서 4년 후 사실을 폐지하는 법무부의 입장은 동일하다. 하지만 변호사법 부칙 개정에 앞서 관계부처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최종안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놓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법무부가 하루 만에 사실상 입장을 번복하면서 혼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법무부가 나서서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 같네요. 아유, 답답합니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다나의원. 이건 저도 뉴스를 한번 방송했었는데요. 7년간 주사기 재사용을 했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C형 간염이 집단으로 감염된 서울 신정동의 다나의원이 7년간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나 의원이 지난 2008년부터 주사기를 재사용해왔다는 의원 종사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나 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 신고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달 중으로 의료인 면허 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 2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체에는 의료인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를 증빙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의료인 외에도 약사에 대한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면허 신고제 방안을 검토해서 면허 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다나의원에서 C형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78명으로 이들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 개선, 이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또 반복됩니다. 예. 민중총궐기 참가단체들이 내일 평화 집회를 열겠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 내일 열리는 서울광장 집회와 행진에 참가하는 단체들이 평화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집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시민사회단체 원로 인사들은 조계사를 찾아서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예. 내일 집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이 내일 집회 폭력 진압 감독을 위해 입국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집회 시위와 자유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국제인권감시단이 방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 아시아가 오늘 국제인권감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말레이시아 출신의 인권 변호사와 태국 온라인 언론사의 편집국장, 포럼아시아 활동가 등 3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들은 내일 집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폭력을 모니터링하고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도 조사합니다. 감시단은 오는 9일 출국 기자회견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최종 조사 보고서를 1월 20일 방한 예정인 UN 집회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권 모범국이었습니다. 근데 인권 감시단이 한국에 왔답니다. 이거 몇 년 사이에 하여튼 참 창피합니다. 네. 아이고 참. 올해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이 66%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70%에 못 미치는 6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을 처음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10월 기준으로 31만 6천 명입니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현재 약 445만 명에게 매월 8,100억 원으로 1인당 최고 20만 2,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674만 명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5만 명으로 수급률은 66%에 그쳐서 정부가 약속한
부족한 소득 하위 70% 지급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26만 명가량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여기 이 정부에서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60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 60% 초과한다는 예상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GDP, 즉 국내 총생산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는 2060년에는 이 비율이 60%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잠재 성장률 둔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 요인 등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15%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60%라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은 아니고 60%는 OECD의 권고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해서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사학연금은 2027년에 적자가 발생해서 2042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보험 분야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2060년에 국가 채무 비율 60% 초과. 국가 채무 비율이 GDP 국내 총생 40% 초과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넘어설 것이다. 이 얘기는요. 이게 아까 OECD 권고 수준 60%라 얘기했는데 가계부채 1100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얘기하잖아요.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시한폭탄인데. 아이고 참. 자, 그리고 우리 미술인들이 신임 국립현대미술관장 외국인이죠.에 대해서 공개 윤리선언해야 한다라고 성명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 회장이 임명된 데 대해서 미술인들이 오늘 신임 관장의 윤리선언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총 82명의 미술인들은 성명을 통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서 일체 권력으로부터의 검열과 통제에 반대하는 신임 관장의 공개적인 윤리선언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 작가상 수상자인 노순택, 미디어 작가와 영화감독 등으로 활동하는 박찬경,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받은 이뭉순과 안규철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마리 관장이요, 스페인인가? 그 나라에서 이미 정치 검열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 윤리 선언을 해야 된다고 성명을 낸 것인데, 예. 정부에서는 지금 미술인들이 서울대 출신과 홍대 출신이 서로 계파로 갈라져서 싸운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카드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도 그 방송했었는데 이렇게 공개 윤리 선언을 통해서 정치 검열과 통제에 반대한다. 이거 스스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이고 또 미국 시카고 월마트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의 대형 할인 매장 월마트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 언론들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오후 시카고 서부 교외 도시 네리언의 월마트 매장 안에서 남성 한 명이 총을 발사해서 한 명이 다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매장 안에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용의자를 수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저는 미국이 무섭습니다. 어이도 없고. 미국이 또 이제 무비자 입국자 신상조회 강화법 발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미국 본토에서도 테러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의회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신상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등을 최근에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신상조회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지문 등 생체 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위조 방지용 전자여권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즉 인터폴 범죄기록 조회 등을 통해서 여행객들의 신상 조회를 더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겁나서 미국 여행 가겠습니까? 참. 자, 날씨 한번 알아보죠. 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는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5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국민TV의 꽃미남 아나운서 정순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님 정가 산책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연일 강공 모드였다. 그래서 당 상황이 정리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을 전면 수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크게 두 가지 또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결정을 했는데요. 예.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이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에 10대 혁신안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왔고, 예. 그거를 수용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이 10대 혁신안을 모두 반영해서 당원 당규에 반영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이제 안 의원의 이 혁신안을 수용을 한 거고요. 예예. 또 다른 하나는 이 문재인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이요? 그렇죠. 예. 총선을 앞두고 사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라고 하면 예. 하나는 당의 총선 체제를 제대로 갖추는 것. 그렇죠. 이게 있을 거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얼만큼 국민들에게 이 새로운 진용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그렇죠. 이 총선에 내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요. 그렇죠. 배치를 잘 해야죠. 예.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이번 총선 치러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선 겁니다. 어제 총선 체제를 사실상 문안박 연 체제로 치르자고 했던 거를 사실 철회하고 예. 내 책임하에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선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맡은 거는 결국 그만큼 내년 4월 총선에 이 정치인 문재인으로서의 정치인 문재인의 이 모든 역량을 거기에 투입해서 평가받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가 안철수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을 좀 수용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안철수 의원 측도 여기에 호응을 해야 이게 손발이 맞든지 할 텐데 안철수 의원 측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인제 와서
뭔 소리야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안철수 의원 쪽에서 오늘 문 대표의 그 혁신안 수용을 사실 그 쌍수들고 환영하기는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받으라고 빨리 대답하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른 척하더니 길들 끌고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뒤늦게 지금 상황이 완전히 지금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하면서 이 당이 깨지네 만에 뭐 안철수 탈당 얘기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판국에 갑자기 들고 나오니 좀 뻘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좀 뻘쭘하기도 하고 되게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10대 혁신안의 핵심은 사실 뭐 오늘 그 이런저런 뉴스들을 통해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비리 혐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어쨌든 당에서 일정하게 좀 보호해주고 이게 정치 탄압으로 이렇게 좀 당에서 이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그 혁신안의 핵심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이 주한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기소가 된 경우라 해도 결국은 그 확정된 게 공직 아닙니까? 후보자 그렇죠.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걸 처음에 제시하면서 얘기했던 핵심은 결국은 엄정한 이 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스스로 들이대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골자였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이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당 내에서 이 안철수 의원을 지원하는 직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그 대표적인 중진 의원이 바로 박지원 의원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1심에서 그 저축은행 비리 건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2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이 당원 단계에 반영이 되면 박지원 의원은 공천 탈락입니다. 당연하죠.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그래서 그 문재인 대표의 이 안철수 의원 혁신안 수용을 바로 안철수의 혁신으로 비주류를 친다. 뭐 이런 EJ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이유일 텐데요. 어쨌든 지금 큰 흐름은 지난주에 뭐 청취자분들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결국 같이 가지 못한다면 혹은 문재인, 안철수 둘 중에 한 명이 이 자신의 지금까지 주장을 완전히 꺾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당이 이 분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은 어느 한쪽이 결국은 탈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일 텐데 그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어제 오늘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이 혁신 깃발을 들고 이 총선을 좀 내 중심으로 그리고 정치인 문제의 모든 것을 바쳐서 평가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좀 당 상황은 어쨌든 지금 뭐 보면 뭐 20명 탈당설도 뭐 나오고 또 안철수 의원 주변에서도 탈당 움직임에 대한 탈당 가능성에 대한 이 경고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고 비주류들은 오늘 뭐 주성 최고위원도 최고위에 참석을 안 하는 정도로 이제 뭐 행동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 이 문재인 대표가 결국은 당의 좀 뭐랄까요 그 수습을 좀 강한 의지로 이 정면 돌파하면서 좀 당을 수습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그림을 잘 그려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의원 징계 결정을 했는데요. 네네. 어제 이제 우리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감사를 거부하는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맞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한 10대 혁신안 전면 수용, 기강 세우고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더군다나 두 분이 그냥 일반 의원도 아니고 전북 그 간부 아닙니까? 네네네. 도당위원장. 도당위원장인데 이게 맞물리면서 좀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비주류인데. 일단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비주류 의원들이 이제 탈당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할 거고, 당이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면 당이 훨씬 더 혼란스러워질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큰 흐름은 제가 이제 정리국면에 들어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발은 사실 굉장히 좀 개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개별적으로? 왜냐면, 어제 오늘 지금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을 논의하자고 모인다는 자리에 딸랑 8명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8명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어쨌든 정치 안철수라는 사람이 대권주자 군 중에서 어쨌든 중요한 자산이긴 하지만 2012년 대선을 경과한 이후에 그리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 독자 세력화를 포기하고 이 당시 민주당과 합치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정치인 안철수의 주가 혹은 미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국민들의 기대가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재 제1야당의 위치에서 탈당을 해서 별도의 정당을 꾸려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과 조직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그 이듬해 내후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주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깃발 들고 나서느냐 나서지 않느냐가 그래서 이제 관건일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깃발 들고 밖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왜냐하면 지금 유성엽, 황주홍 이 두 의원이 어떻게 보면 그 당무감사를 거부한 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취지냐면 그리고 이게 호남 지역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 그리고 호남 물갈이에 대한 이 야권 지지층의 바람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사실은 그 두 사람의 당무검사 거부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 지역 물갈이에 시동이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좀 직접적인 계기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그 반발을 하거나 혹은 당무감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언론에 쏟아내긴 하겠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모아지면서 지금의 문재인 대표 체제 혹은 이 새정치연합의 지도 체제를 전반적으로 흔들면서 당을 완전히 이렇게 좀 반토막 내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진짜 박주선 의원 만났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럼 그 옆에인가 하여튼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천정배 의원도 지금 동향이 궁금하고요. 네네. 박주선 의원과 안철수 의원 만나서 서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박주선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당장 합류는 아니더라도 그 당에서 계속해서 가기 어려우면 언제든 탈당해서 나중에 힘을 합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안철수 의원은 그 자리에서 어쨌든 깊이 고민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박선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쨌든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통해서 이 세력화를 하고 싶은 게 당연할 거고.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정치인 천정배가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감, 상징성
이런 것들이 이 수도권의 중진으로서 예. 그리고 청렴하고 이 올곧은 이 정치인의 정형을 보여주는 걸로 평가받았던 그런 시기가 이미 지금 꺾인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안철수 신당, 천정배 신당이든 혹은 박주선 신당이든 그 자체가 전국 정당으로 가면서 토대를 갖기는 굉장히 어렵고 둘 모두 사실은 호남에서 어쨌든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일 텐데 지금 호남의 물갈이 여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호남 유권자들의 현역 호남 지역 의원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일부 반대급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갖고 정치적인 파워를 크게 넓히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을 좀 영입하려는 움직임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인 안철수가 지금 이 당을 깨고 나갔을 때 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이렇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다소 우유부단해 보였던 그런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이 자신의 의지로 당을 끌고 가는 그런 양상으로 어쨌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복잡한 정치판을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양정대의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땀났어.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한테 만들어놓고 거기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형님.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